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박진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안녕하세요. KB스타 조혜연입니다. 예, 저희가 요즘에 섭외에 맞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 귀요미 시리즈로 딱 해서 자 신이슬 뭐 전종 코치 빼고 허연 선수 지금 한때 귀요미 전주원.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누구나 한때는 귀요미였어요. 그리고 현 실세 예, 귀요미의 실세 우리 허연 선수 아닙니까? 아 그랬어요? 예, 그럼요. 1-1은 허예은, 2-2도 허예은, 3-3은 감사합니다. 6이지. 네. 예, 6이잖아요. 네. 3-3은. 계속 초대를 한다는 게 아이템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네. 아, 그렇죠. 네. 아, 쑥 들어오는데 맞아요. 네, 저희는 솔직한 방송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왜 이유는 보겠어요? 네, 네. 사실 별로 할 게 없습니다. 벌써 네. 비시즌 초반인데 이 긴 비시즌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암담합니다. 그렇죠. 박준호 편집장이 여기에서 전혀 아이템 내고 있지 않아요. 네, 전 루키더 바스켓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거기서도 아이템 잘 못 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허연 선수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허연 선수하고 이제 깊은 얘기를 하기 전에 네. 또 주간 브리핑 있지 않습니까? 허연 선수가 속한 KB 네네. 사령탑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목요일인데 오늘 네. 오전에 하나원큐 김환수 코치를 이제 전 코치가 됐죠. 네. KB스타즈 신임 감독으로 임명을 했고요. 허연 선수는 오늘 아침에 뉴스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뉴스 보고 하셨나요? 네, 정말 뉴스 보고 알았어요. 예, 안동수 감독님 사퇴하실 때도 네, 뉴스 보고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뉴스 보고 하셨습니다. 정말 철저한 보안 시스템. 네. 그렇습니다. 저 김한수 코치님 좀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지금 감독님이시니까. 네, 네,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어떻게 보고 할게 왜요? 우리 차세대, 지금 KB 차세대 에이스 허연 아닙니까? 김한수 감독님이 이제 허연 선수한테 잘해야 돼요. 미안해요. 좀 이렇게 해줘. KB가 당초 그 감독 선임을 4월 15일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한 네. 2주 정도는 봐야 될, 시간을 봐야 될 것 같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미 4월 첫 주부터 FA 시장도 열렸고 정말 KB 프런트가 정말 바빴어요. 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게다가 KB는 다른 팀과 다르게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거든요. 박지수 계약. 그렇죠. 원래 다음 달인데 박지수 선수가 한 4월 18일쯤에 미국을 가기 때문에 그 전에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은 상황이었는데 감독 임명을 사실은 FA 시장과 이런 걸 볼 때는 늦은 감이 있지만 그 주어진 상황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상보다 좀 일찍 결정이 됐고, 뭐, 당초 이제 얘기로는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뭐,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네. 그래야 이제 FA 시장을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감독이었던 우중을 알고, 거기서 팀 커리어를 끌어갈 수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빨리 했다라는 거는 뭐, KB가 여전히 기민하다. 이렇게 네네. 볼 수가 있고. 김한수 코치 같은 경우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자농구 쪽에서는 이제 잔뼈가 굵으신 그런 이제 감독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온양여중 온양여고에서 네. 계속 있었고, 예. 그리고 하나원큐 코치로 있으면서도 이게 뭐 사실 분리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원큐 그 어린 선수들 맡아가지고 계속 그 박신자컵 그리고 퓨처스리그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본인의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지도자가 아니냐라는 얘기는 있었고, 하지만 좀 재미있는 거는 이 하나원큐가 FA 시장에서 강희슬 선수를 잡기 위해서 4월 초부터 이훈재 감독과 김한수 코치가 3점포에 내려갔거든요. 네. 강희슬을 잡으려고. 네. 근데 그 기간 중에 김한수 코치가 하나원큐의 그 구단과 감독의 양해를 구하고 KB 감독 면접을 봤어요. 강희슬 남아라라고 얘기하는 이훈재 감독 옆에서 과연 김한수 코치는 남아라란 마음이었을지 나랑 함께 하자는 마음이었을지 그 기간 동안의 의중은 어땠을지 한번. 일석이조. 네. 일거양득. 예? 마당 쓰고 돈 줍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는 감독되고 너는 같이 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외부에서의 어떤 그 평가는 좀 의외이긴 한데 그래도 KB가 좀 알차게 사령탑을 구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김한수 코치가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FA 시장이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 간단하게 브리핑. 우리 허영 선수 오셨으니까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네. FA 뭐 김한수 감독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늘은 그냥 허영 선수예요. 이미 평소보다 얘기 많이 했어요. 일단 얘기 지금. 그렇지, 그죠. 네. 예, 예. 우리 욕 먹어요, 그러면. 네. FA 22명 취득해서 한 명 은퇴하고 21명이고요. 네. 지금 2차 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에이스급 선수들
방금 말씀드렸던 강희수 선수, 배혜윤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뭐 김소니아 선수나 윤예빈 선수, 진한 선수도 지금 FA 나와 있긴 한데 네. 이 선수들 1차라서 원소속 구단이 3억대리 못 갑니다. 아무데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윤 선수가 지난주에 한번 봤어요. 회사 왔는데 FA 끝나고 요거 좀 털자.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또 나온다고요? 그건 모르죠. 일단 제가 털자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서 그 배윤 선수는 지켜보고요. 네. 저희는 뭐 저희 방송 나서 계속 해가지고요.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그럼 우리 허윤 선수를 모시고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했던 로고송 어땠어요? 1+1은 허예은. 부담스러웠어요. 부담스러웠어요. 술 땡긴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자, 허연 선수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언제부터 농구를 시작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마산에 있는 학교에서 시작했어요. 산호초등학교? 네네. 네. 네, 그 고향이 마산이신 네네. 거죠? 그 선배들이 정대한 선배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뭐 정선민 위원도 있고 그리고 임영희 코치도 있고 뭐 사실 마산 출신의 농구인들 거의 다 산호초등학교 출신이잖아요. 네. 정말 명문 출신이죠. 그러니까 다만 근데요. 마산 여중 마산 여고의 코스는 아니었어요. 일단 뭐 농구부가 없기도 했지만 근데 마산 여중이 아니라 바로 상주로 농구 유학을 그 어린 나이에 떠난 이유는 뭐가 있었어요? 일단은 진짜 제 위로 아래로 선수들이 많이 없었고 네. 좀 그게 가장 큰 이유였기도 했고 제가 좀 더 발전하려면 상주로 가면 좋겠다고 거기가 이제 운동 말고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주변 네. 조건이 그렇죠. 그쪽이 제 바운더리예요. 워낙 네. 촌인데. 네, 그렇죠. 제 고향이 경상도 영주. 생긴 거 봐요. 딱 네. 그렇게 생겼잖아요. 한 촌스럽게. 2시간 거리에 상주. 네, 산 많고. 네, 맞아요. 물 맑고 고기 좋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저 사람. 네, 저는 인공적인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건물 많고 막 네온 오염돼 있고. 네온 사인 좋아하고 네, 그 옛날 청량리 참 좋았어요. 네. 그 상주로 이제 전학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언제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나요, 허연 선수? 왜 자신의 입으로 얘기하기가 그런가요? 네. 나 이때부터 좀 했다. 뭐 대표팀 얘기 나오고 그렇죠. 다른 팀에서 저 팀은 허위형 막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렇죠. 근데 제가 상주 여중을 가면서 좀 농구를 알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그냥 농구를 좋아하던 선수였는데 네. 좀 선생님도 되게 좋으신 분이셨었고 네. 많은 걸 가르쳐주셔가지고 제가 두각을 나타낸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좀 대단한 게 네. 차라리 두각을 나타내는 게 빠를 수가 있지. 지금 이제 중학교 가면서 농구를 알고 하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은퇴할 때도 농구를 알고 은퇴를 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건 그렇죠. 예,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부터 농구를 좀 알고 했다. 중학교 기준으로 중학생 기준의 중학생 머리로. 기준으로. 네. 근데 그런 말 자기 충분합니다. 제가 그 지난 연습 경기 때 KB 연습 경기 때 제가 허연 선수를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박준호 편집장으로 같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크리스 폴을 보는 것 같다. 아 그때요? 패스 타이밍이 기가 막힌다. 제 웨이트가 너무 안 되는데 상대가 압박하면 안 되겠는데 우리 은행이 막 밀면 쟤 밀려다닐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네. 그러다 패스 타이밍 하면 기가 막힌다. 크리스 폴인데 야 저기서 저렇게 반박자 바르게 줄은 거 야 저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라고 저렇게 얘기를 패스를 했죠. 하게 두진 않을 거야 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만큼 허연 선수를 아끼는 마음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를 갔었고 거기에서 뭐 에이스, 절대적인 에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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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요? 근데 네. 상주여고 그 코치님도 네. 허연 선수가 프로로 갔을 때 그 허연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고등학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좋은 가드다 이런 평가도 했지만 상주여고 코치님은 아예 우리 멤버가 더 좋고 내가 더 많은 걸 만들어줬다면은 예은이가 더 주목을 받았을 텐데 많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주목을 많이 받고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건데. 네. 네. 근데 본인 입으로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프로 와서 느낀 게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레벨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프로에 와보니까 진짜 이거는 다른 레벨이고 하니까 제가 부딪히는 벽들이 되게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평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의 제가 하고 있는 거.
그 고등학교 시절 이제 코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부분들이니까 허연 선수가 좀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환경을 못 만들어줬다. 왜 일본 그 축구 반화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축구를 하는데 이제 클래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패스를 갖다가 좀 빨리 안 한다든가. 그래서 천재성이 이제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럼 더 큰 클래스로 갔을 때 이게 확 나오는 거. 지금 허연 선수가 이제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런 식이라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KB로 갔어요. 전체 1순위가 됐고, 뭐, 그거는 뭐 당연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프로에 오면서 사실 좀 힘들었던 거. 네. 그리고, 이런 부분 내가 통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 어떤 부분이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그 웨이트적인 부분. 그죠? 네. 예. 미안합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이 아무래도 프로랑 아마랑 그 차이가 다르잖아요. 너무 네. 크게 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패스를 하나 하더라도 그렇고 뭐 수비를 할 때도 언니들이 저보다 다 크고 힘도 좋으니까 스피드도 좀 더 빠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계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웨이트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프로 올 때부터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프로 올 때부터. 네. 사실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드래프트장에 짐을 싸가지고 왔어요. 맞아요. 네. 아예 나는 오늘 지명되면 그 팀으로 바로 그냥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싸가지고 왔고, 그때도 제일 기대되는 게 고등학교까지는 웨이트를 체계적으로 해볼 수가 없었는데 프로 가서는 웨이트를 좀 신경 쓰겠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짐을 싸가지고 온 이유는 뭡니까? 어머님이 돈을 안 주셨나요? 그게 아니라 이게 멀다 보니까 네, 다 네. 멀잖아요. 천안도 솔직히 마산에서 멀고 네. 다 위에 수도권에 있는 데다 내가 보니까. 어딜 가도 멀다. 네. 아니, 근데 그게 저도 그렇게 바로 들어갈 줄 몰랐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싸도 들어갔는데 뭐 집으로 다시 가라 하면 갈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네. 감독님 그때 저희 감독님도 그렇고 바로 팀으로 들어가자고 하셔가지고 아, 누가 그렇게 짐을 쌓았다고 한지 잘 모르겠는데 바로 들어가게 됐어요. 혼자였지 않았어요? 그렇게 짐 싸가지고 온 건? 네네 저 혼자 그래서 들어갔었어요. 그때 교복 입고 짐 싸가지고 오신 거죠? 네. 그럼 교복 입고 KB에 지명되고 교복 입고 KB 쪽으로 가신 거잖아요. 교복은 이제 갈아입었고. 갈아입었고. 네네. 네. 보통 교복 입고 짐 싸가지고 다른 동네로 가는 게 그건 가출인데. 중학교 때부터 이게 습관이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였나요? 저희가 한번 그 프로팀들 지방에서 연습 경기할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네. 그때 질문을 할 때 어느 팀 가고 싶냐라고 묻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네. 슈터가 좋은 팀과 센터가 좋은 팀 중에 어느 팀을 가고 싶냐고 했을 때 본인이 센터가 좋은 팀을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사실 그때 그 말을 할 때 마음속에 KB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막 되게 좋은 센터들이랑은 뛰어본 없었어요, 기회가. 근데 네. 아무래도 KB에는 진짜 지수 언니라는 대단한 선수가 있고 그래서 언니랑 한번 뛰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어떻게든.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럼 딱 드래프트 때 1순위에 KB가 1순위를 잡고 안덕수 감독이 포효했을 때 네. 그걸 정면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네네. 딱 보는 순간에 나 KB다. 딱 이 느낌은 있었죠, 솔직히. 아니, 이렇게 정면에 앉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세 번째 줄에 있었어요. 세 번째 줄. 진짜 작아서 앞에 다 큰 사람들이 가리고 있어서 네. 그걸 잘 못 봤어요, 솔직히. 처음에 못 봤어요. 네, 근데 소리는 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감독님이셨죠. 네. 그게 솔직히 이제 뭐 다들 너 어디 가겠다 해도 솔직히 확률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떨리니까 네네. 떨리고 막 그러죠. 그리고 구슬도 무슨 색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제 자리에선. 네, 이거 보고 하니까 KB다. 갈 수 있겠구나 잘하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워낙 또 KB에서 네. 그 고등학교 때도 KB에서 허연이라는 선수를 그 감독뿐만 아니라 진경석 코치, 이영혁 코치 그리고 정미란 코치까지 네. 상주여고 허연을 너무 이뻐한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사실 네.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본인도 좀 그런 걸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어요. 팀들이 와서도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셨고 저 되게 이뻐해 주셨고. 그럼 첫날에 이제 짐을 싸들고 딱 갔어요. 네. 거기서 이제 잤을 거 아니에요. 숙소 네네. 방을 배정받고. 네. 그 첫날 잠잘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뭐 그때 다 언니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19세 같이 갔던 프로에 있는 언니들한테. 지연 언니한테 먼저 오고 뭐 지금 같은 팀에 있는 가희 언니나 언니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막 자기 언니들이 막 더 난리더라고요. 어떡하냐고. 근데 저는 덤덤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한 달 전 이럴 때 더 긴장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막상 내일이라고 하니까 좀 덤덤했던 것 같아요. 잠은 잘 잤나요? 네, 저는 되게 잘 잤어요. 그럼 아까 상주를 얘기할 때
딱 운동만 하기 딱 좋은 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자, KB 숙소도 네. 천안에 있는데 차를 갖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네. 정말 운동 외에 다른 거 하기에 정말 멀잖아요. 심지어 네. 그 숙소에서 도망쳐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맞아요. 제 고향 보는 느낌이더라고요. 물 좋고 고기 맑고 네. 또 산 거기가- 둘러싸있고. 또 예. 거기가 숙소 바로 앞에 큰 호수가 있어요. 그렇죠. 밤에 나오려 그러면은 물 한 개가 껴가지고 정말 공포특급이에요. 거기 가서 사실 그렇죠. 밤에. 전형적인 배산임수. 네. 예. 근데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가면서 느낌이 어땠어요? 처음 가본 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그 올라가는 길이 되게 멀고 좀 뭐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개구봉 타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가 좀 힘들겠다. 그래서 도망은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서 아 진짜요? 오, 네. 대단하다. 아니 나오더라도 그 뭔가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네, 사실. 네, 네. 네. 누군가 차를 갖고 있는 사람과 공모하지 않는 이상은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KBL 1순위로 이제 지명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주전 경쟁을 하고 있고 또 KB에서도 차세대 포인트 가드로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지금 뛰게끔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올 시즌 초반이 사실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네, 허연 선수. 근데 그때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비시즌 때부터 2년차 징크스라는 말을 막 주위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잘했던 선수들이, 그러니까 신인 때 잘했던 선수들이 이제 다른 팀한테 분석이 되면서 그걸 못하게 돼서 2년차 징크스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뭔가 팀의 시스템을 더 알게 됐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알게 되고 고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막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안 하던 미스를 하니까 그때부터 좀 자신감도 잃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팀 적응을 하는 그 과도기인 거죠. 네. 거기에서 이제 팀이 적응이 되면 되는데 아직 적응은 덜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고는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어떤 딜레마가 좀 생기는 것 같고. 근데 역시 이제 대단했던 게 뭐냐면 플레이오프 때 이렇게 보면 허연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예, 특히 챔프전 때도 그렇고 특히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박지수 선수하고 이제 2대2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알고도 못 막는 공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때 좀 어땠습니까? 일단은 지선이랑 빅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저는. 왜냐면은 다른 팀들은 그렇게 막 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센터들이 지선이만큼 크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일단 지선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슛만 조금 더 보완하면은 정말 더 재밌는 좀 더 위력적인 그런 2대2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참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 실제로 보면 훨씬 더 귀여우신데 진짜로. 근데 그래서 1-1은 허예은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그냥 마음에 우러난 소리예요. 예. 게스트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1-1은 전 응하지 않겠습니다. 예. 2지2. 이렇게 선수의 외모를 자꾸 얘기하는 행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농구를 얘기하는 자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허연 선수 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사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잠깐만, 이거 끊어버릴 거예요. 왜 여기 이 상태로 살려주세요. 어떤 인간인지 그대로 나가게. 허연 선수 시즌 전에 사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수 언니하고 친해지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네. 그게 아무래도 박지수 선수가 비시즌에 미국에 가 있고 하면서 팀 훈련을 충분히 못하고 뭐 같은 동료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렸을 학창 시절부터 같이 맞춰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시즌 비시즌부터 딱 같이 했잖아요. 네. 좀 친해졌다, 충분히 친해졌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박지수 선수 그리고 허연 선수 다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용기도 북돋아주고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둘의 관계. 저는 언니를 일단 너무 좋아하고요. 언니는 좋아하겠죠? 네, 그건 저는 지난주에 저희가 네. 이류동고 말고요. 루키더 바스켓이요. 영상을 박지수 선수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같은 질문을 물어봤어요. 네. 근데 박지수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예은이하고 충분히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은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자기는 진짜 열심히 친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여기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지수 선수 마음 모르겠다 그러고 박지수 선수도 허연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허연 마음 모르겠다 이러면 친해요. 둘이 연애하나요? 또 궁금한 게 자 그럼 여기서 박지수 선수한테 영상 편지 한번. 네. 좀 올드하지만. 네. 10초 드릴게요. 네, 지선. 언니 미국 잘 갔다 오고 비시즌에 제가 좀 더 성장한 선수가 돼 있을게요. 잘하시네요. 또 경기 중에 보면은
사실 저는 표현하는 선수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좋을 때 선수들이 좀 더 세리머니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허연 선수도 세리머니를 하는데 주로 본인의 피지컬을 이용해서 네. 안겨요. 그렇죠? 안겨요. 맞아. 그냥 그 지수언니가 그 힘든 상황에서 바스켓 카운터 거는 거 이러고 비틀거리면서 나오는데 팍팍 뛰어서 막 안기고 그리고 챔프전에서도 그 강하정 언니 네. 그 힘든 상황 3점 던지고 땀빨 뻘고 있는데 엄청나게 뛰어가서 그냥 팔짝 뛰어서 안기고 네. 왜 그런 겁니까? 아니, 저는 제가 생각할 때도 막 이렇게 이런 자리에 막 나오고 하면은 전 되게 낯도 많이 가리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코트장에서 게임을 하면 일단 신나요. 일단 신나고 지선이가 힘들어해요 엄청. 근데 저는 되게 가서 저 NBA도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막 하고 싶고 한데 아, 지선 언니도 세레머니 막 3점 넣고 하잖아요. 신나서. 근데 언니 조금 부족한 편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네, 하면 박지수 세레머니 부족해. 네, 언니도 좀 더 막 신나서 더 했으면 좋겠어요. 백코트 하느라 바쁘긴 할 텐데 뭐. 그리고 본인도 안기는 거 너무 아, 상대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안아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지선이 한 번 안 하고 그럼 맞아요. 이런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특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코트에 나가서 선수들 보면 낯을 가려요. 예. 잘 말을 못 하는데 네. 방송 오면 또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방송 오면 또 이렇게 딱 얘기하고. 왜냐면은 이 방송과 기사로 계속 선수들 못한다, 문제 있다, 나쁘다 다 써냈으니 실제로 보면은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포털 사이트에 기자 얼굴이 떠요 옆에.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거짓말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과 동시에 저 자식이구나. 선수에 딱 그 생각을 하죠. 아 저는 사진을 그래서 넣지를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넣지를 않아요. 네. 그 본인의 얼굴을 내세울 수 없는 부끄러운 기사를 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둘이 또 얘기를 하면 서로 루즈루즈 게임밖에 안 나요. 또 욕먹습니다. 도망가는 거 보이죠? 네. 네. 네, 허연 선수를 모시고 지금 계속 이제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허예은과 함께 진행하는 고품격 1위 농구입니다. 네, 피트 허예은. 네, 1+1은 허예은. 아, 그렇습니다. 자, 허예은 선수, 저희가 1위 농구, 여자 농구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혹시 가끔 보십니까? 지난번에 전화도 한 번 했었죠, 우리? 네. 네네. 그래서 저는 기자님 조금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네. 전화로 되게 그냥 집 아저씨 같으시게 편하게 얘기하셔가지고 네네. 실제로 옆집에 이런 사람 살고 있을 거예요. 나이도 비슷하고 그냥 옆집 아저씨 맞아요. 네.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경계가 딱 있죠. 아저씨와 오빠의 차이. 그렇죠? 네. 아, 던지는 게 아니야. 몇 년생이죠? 저 2001년생이에요. 와우. 2001년생. 20년에 뭐 했어요? 기자하고 있었죠? 아, 저 입사했죠. 아, 2001년에? 2001년에 입사를 했죠. 아, 저 유학 갔다 들어왔어요. 그때 제대하고 유학 갔다 들어왔어. 예, 허연 선수를 모시고 지금 저희가 제작진이 이걸 살릴지 모르겠지만 오빠라고 한 거 죄송합니다. 예. 사회적 무리를 그 있잖아, 느꼈습니다. 띡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넘어가세요. 반성하겠습니다. 아, 됐어, 띡! 허영 선수, 우리 그 임용구 쪽에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왜 원석영 기자가 이제 네. 그 천사 악마 질문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인용을 하면서 박진우 편집장이 질문을 했죠. 자, 박지수 선수도 3점슛 성공률이 이 정도 되는데, 허영 선수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때 그랬을 때, 네. 원석영 기자 싫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네. 싫어요. 네. 근데 둘이 같이 맨날 싸우잖아요. 본인 키가 더 크다고 둘이 싸우잖아요. 아, 키는 그렇게 안 커 보여 70 몇이라고 하던데 네. 본인은 73이라고 하는데 어제 보니까 김진희 선수보다 좀 작은 것 같던데요. 아, 그래요? 진희 언니가 제 그때 봤을 때 68인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럼 165겠네요, 저랑. 진희 언니보다 작으면은. 그리고 저 원석영 기자가 사실 이제 현장 학습 뭐 이런 거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맨날 헉 이런 모습만 나오고. 네. 제가 직접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그런 기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바운드가 안 된다, 뭐 체력이 부족하다, 뭐 백코트가 안 된다, 트랜지션이 약하다, 뭐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직업이시니까 네. 뭐 그렇게 팩트를 날리시곤 하는데 네. 네, 직접 해보니까 본인도 아실 거예요. 왜 리바운드가 안 되고. 뭐. 그런 질문하기 미안하지 않아요? 왜요? 맨날 플라핑 갖다 기사 쓰면서 농구의 90%를 플랍을 하는 사람이 제가 여자 프로농구 기자단 MVP 출신입니다. 진짜요? 플라핑이 저 플레이의 90%예요. 맞아요. 맞아요. 요령 넘치는 거죠. 근데 기사로 유도혁 검색해 보세요.
플라핑한 선수들을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허연 선수 그러면 자 띡! 챔프전에서 사실은 이제 삼성생명한테 아깝게 졌어요. 그리고 허연 선수 진짜 좋은 역할을 했었는데 저도 좀 안타까웠는데 자 챔프전에서 좀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고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일단은 그 큰 무대에 제가 설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웠었고요. 네. 아직 뭐 못 밟아본 선수들도 많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일단은 결과가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뭐 괜찮은 경기력을 보였다 해도 지게 되면은 이게 다 소용없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큰 경기에서는 어떻게든 정말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줬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불안하거나 떨리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그냥 처음에는 이게 제가 막 게임 가기 전에 핸드폰에 쓰거든요. 오늘은 뭘 하고 나오자, 뭘 하고 나오자. 오늘은 누구랑 하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플레이오프라고 써야 되잖아요. 이게 플레이오프 오늘은 신한, 뭐 챔프전 삼성. 근데 그걸 일부러 안 쓰고 그냥 하던 대로 정규리그 같이 생각하고 뛰자 했던 게 좀 저한테는 부담 없이 부담이 없었다는 건 아니고 좀 덜 떨렸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저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허연 선수가 되게 신나 보였어요. 그리고 원래 신인 선수들이 이제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막 떨리면서 뭔가 실수를 하게 되고 이러는데 허연 선수 이제 그런 부분이 없고 자기가 신나서 뭔가 이제 하는데 그게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정말 그 스타 기질이 굉장히 충만한 선수구나. 그러면서 큰 무대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구나. 뭐 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뭐 고등학교 때 사실 뭐 우승도 해보고 막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큰 무대에 대한 어떤 긴장감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저는 크게 막 작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국제대회 나서 미국이랑 게임할 때도 별로 그런 생각 없었고. 왜냐면은 어차피 저희가 미국을 이긴다는 것 자체는 힘든 일이니까 그냥 그런 대단한 선수들이랑 경기를 해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흥미롭고 재밌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 내가 뭘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연 선수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녹화 시간이 살짝 늦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책임도 있고 저희 책임이 있어요. 뭐 저희 책임인데 근데 허연 선수를 모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그 19세 선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남을 가졌다고 네네. 들었어요. 어제 누가 나오셨나요? 소희 언니랑 부산에 있는 이나 언니랑 그 지금 고등학생의 혜란이 빼고 9명이 다 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소쌤이랑 이제 그때 감독님이셨던 소쌤이랑 상훈쌤이 박수 네네. 감독님. 그리고 그 같이 분당에 계셔서 어제 저희 가가지고 걔네 분당 애들이랑 게임도 하고 선생님들이랑 게임도 하고 어제 또 지연 언니 생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생일 파티도 하고 오랜만에 거의 그렇게 모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시즌 때 보면은 이제 팀 선배들이랑 같이 게임을 뛰어야 되고 네. KB가 주력 선수들의 나이대가 어린 팀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심상현 선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교체돼서 앉아 있으면은 옆 그 허연이 옆에 와가지고 언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다. 사실 교체돼서 앉아 있으면은 그 언니도 상당히 지금 신경이 날카로울 텐데 옆에 가서 당당하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좀 그 깡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아 근데 성명 언니가 일단 저 너무 편하게 해주고 진짜로 편하게 해줘서 언니한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자주 한다고 하던데 진짜 정말 자주 그래요? 나올 때마다 그런다고 하던데. 도대체 왜 그래요? 그렇게 플레이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제가 봤을 때도 이게 1번으로서 저희를 잘 안 막더라고요. 지선이 막으로 많이 가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 득점이 나오고 슛도 더 던져줘야 게임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또 언니가 슛이 좋잖아요. 실력이 좋죠. 네, 근데 네. 언니가 던질 땐 잘 던지는데 안 던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래서- 마음에. 그래서 어린 그 허예은이 부주장이죠 심성현. 네, 부주장한테 언니 지금 슛 던져야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KB의 팀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그 정말 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같이 그렇게 해주는 게 또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박지수 선수도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허예은의 성격을 얘기하면서 그 허예은 그 귀엽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되게 귀엽지라고 누가 얘기를 했을 때 성격은 딱 가드예요. 그렇지. 타고난 포인트가 성격은 딱 가드예요. 약간 싹퉁머리 없고 그러면서 딱 이렇게 딱 진두지휘하고 그러면서 딱 뭔가 장악하려고 하는. 근데 또 그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박태수 선수한테 약간 좀 가드들이면 좀 이기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근데 자기는 성격이 딱 가드라고 얘기한 게 칭찬을 한 거지 좀 안 좋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휘둘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은 거거든요. 예. 그 허영 선수 이제 사실은 지금 여자농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2년, 3년 정도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있다가 확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허영 선수는 지금도 이제 뭐 남중지출하고 정말 이제 송곳까지 쭉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올 시즌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그리고 다음 시즌 또 우승을 노려야 되는 그런 팀 아닙니까? 네. 자, 어떻게 좀 보완을 하실 건지 자, 이 시즌 플랜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슛 성공률을 진짜 연습을 더 많이 해가지고 올릴 생각이고요. 또 일단 또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빵꾸가 덜 나게 빵꾸 달라게. 네, 팀에 더 조직적으로 제가 수비적인 부분을 맞춰서 더 팀의 하나가 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이륜농구를 위해서 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비시즌에? 저요? 네. 전 지금 계속 섭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신은 뭐 하는데요? 전 그냥 열심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프리라이더 아니에요. 좀 나와주는 게 어디예요? 응? 그거 빼고 해봐요. 얼마나 할 수 있나 보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허영 선수를 모시고 자 1-1은 끝까지 왜 한번 말을 못해요? 허연이라고 왜 말을 못해? 내가 허연이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요? 이러면 2라고 있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허연 선수를 모시고 저희가 뭐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뭐 방송 좀 어땠습니까? 이슬 언니 거 보고 왔는데 네.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고민하는 자세 좋아요. 이 친구는 고민 하나도 안 해요. 네. 우리가 고민을 안 하니까 게스트가 고민을 하고 미안합니다. 예. 근데 네, 재밌었고 근데 어떤 고민을 하셨나요? 어떡하지? 그냥 어떡하지? 이제 오늘 되게 잘한 것 같고요. 예, 제가 신예스 선수 때 얘기했는데 이렇게 연습 잘 한 다음에 우리 방송 나와가지고 더 잘해주면 돼요. 네. 그 원성인 기자한테 이걸로 그냥 끝내세요. 네? 원석인 기자요? 나오면 뭐 석점은 내가 못 던진다고. 이 농활모사. 전 농활모 됐거든요 벌써. 근데 본인도 그 얘기했잖아요. 농구 제법 보신 것 같다고. NBA 제법 보신 것 맞아. 같다고. 그렇지. 네. 농활모 2연타 주인공. 네. 신인3 한번 치고 그 다음에 확인선을 했죠. 네. 저희 방송은 뭐 이렇습니다. 게스트가 고민을 하고 저희들은 고민을 전혀 안 합니다. 네. 같이 탑승을 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허연 선수를 모시고 지금 특집을 준비를 했는데 또 다음 주에는 또 귀한 손님 한 분이 오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확인을 하시고 지난번 보니까 전주원 코치님이 조회수가 엄청 많이 왔어요. 네, 신희수 선수 괜찮았는데 저는 허연 선수가 탑을 찍을 거라고 봅니다. 네. 못 치면 어떡해요? 그만이죠 뭐. 이게 원래 이렇게 던지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되게 정치인으로 어울립니다. 공약이 많아요. 네. 자,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